저희 프로그램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는 사고력 영재원으로 브레인 나오는 전국의 직영 지사가 40여 군데 정도 있고요. 해외에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금년에는 미국 얼바인까지 해외 지사까지도 확장된 그런 사고력 기관입니다. 저희 방위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브레인나우가 언어 한글, 영어, 한글, 한자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언어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저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두뇌의 효율성과 용량을 극대화시키는 두뇌 교육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언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레인나우를 보내시면서 한글을 빨리 떼게 된다든지 영어를 더 잘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브레인나우의 아웃풋이 좋다고 이야기들을 주시는데 저희의 메인 목적은 두뇌 교육에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친구가 학교 가기 전까지의 단계별로 저희와 쭉 함께 두뇌 로드맵을 함께 설계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요 개월수이다 보면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 본사 브레인나우 정규 시그니처 코스의 적정 진입 연령을 제한해 두고 있는데 그게 24개월 전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가장 좋은 아웃풋을 또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24개월 이전에는 토들러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영어 스테이지 1, 2 코스를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후에 아이가 4세나 5세 정도 되어서 영어 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 그런 교육기관에 진입을 하고 나면 영어 한글 파닉스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문자를 구조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쓰기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멘사 클래스 같은 경우는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근본적인 두뇌 개선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 7세부터는 영어, 한글, 독서, 몰입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7세까지 다닐 수 있는 사고력 기반의 영재원 플랩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브레인나우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뇌 발달 성향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개인화된 두뇌 자극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이 뇌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 중에서 좌뇌 같은 경우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고 반면에 우뇌 같은 경우는 천재뇌 또는 이미지의 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뇌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역할로는 포토카피 능력, 고소감기 능력, 창의력, 상상력, 절대음감까지 이런 기능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사진처럼 찍듯이 기억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기능이 발현이 되면 당연히 학습의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 내신 공부하던 때를 기억해 보시면 반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포토카피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가 넘어갈 때 페이지의 텍스트도 당연히 암기할 수 있지만 사진의 위치라든지 쪽수 이런 불필요한 상황들까지도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 평가를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이 10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친구는 10개도 채 못 외우는 반면에 100개, 1000개까지도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는
친구들 또한 이 이미지의 뇌인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이 유퀴즈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민사고 출신인데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 안에서 놀라웠던 게 정말 페이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서 그 스캔을 뜨듯이 암기를 하는 그 클래스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우뇌가 발달이 제대로 된 친구들의 학습 능력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좋은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달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 우뇌 같은 경우는 우뇌와 좌뇌는 발달의 성장 속도가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발달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뇌의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36개월 이 시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우뇌가 발달이 되는 시기이고요. 이후로는 점차 쇠퇴하면서 6, 7세 정도 되면 이제 우뇌의 발달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좌뇌는 발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3세 36개월을 이후로 해서 서서히 발달을 하면서 6, 7세가 되면 이제 좌뇌 위주로의 아이들의 뇌가 발달이 이루어지고 사고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가 현재는 요 개월수이기 때문에 우뇌 우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순간순간 놀라는 경험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알려준 게 없는데도 알게 된다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그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우뇌 우위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또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뇌를 잘 발달을 시키고 우뇌 우위로 사고할 수 있는 습관과 체계를 만들어주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 이전에 이 시기 동안 어떠한 자극 경험을 제공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그 두뇌의 그릇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은 교육 트렌드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 7세가 되면 이제 취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교육 기관을 아이들이 경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시기가 점차 빨라져서 3, 4세 또는 빠르면 12개월부터도 저희와 같은 이런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의 또 학습 그 취학 준비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뇌의 그릇을 잘못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7세 이후에 아무리 좋은 학원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효과라든지 발달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형이 가능한 시기인 이 시기에 많은 자극을 다양하게 아이가 받았을 때 우뇌 우위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이 독서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건 유전적인 형질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유전적인 형질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상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그 세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머리가 다 좋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음, 왜냐하면 신경세포의 왜냐하면 이 두뇌가 좋다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의 자극 경험이 이루어져서 시냅스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이것을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자극 경험이
주어지는 곳만 견고하게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반대로 자극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곳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퇴화하게 되죠. 그래서 독서 활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 경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와 두뇌의 상관관계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뇌라고 하는 건 사용하는 것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자극 경험이 없이는 스스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의 견고하고 유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사용해보지 않는 구간까지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인나우 수업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브레인나우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두뇌 영역들을 균형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자극 경험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균형적으로 두뇌를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근본적인 뇌가 곡선을 가지고 적절한 자극 경험을 제공하는 두뇌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우뇌를 자극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플래시 메소드라는 기법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플래시 메소드 기법 같은 경우는 글랜드 도만 박사님께서 1960년도에 뇌 손상 환우들을 위해서 고안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이 뇌 손상 환우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낸 학습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이것을 정상 아들에게도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뇌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게 플래시카드를 1초에 한 장씩 넘기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1초에 한 장씩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게 우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시각, 청각, 그리고 속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고 소리로 듣고 그리고 빠르게 속도가 움직임에 따라서 좌뇌가 우뇌가 가는 그 속도를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뇌가 기능을 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두세 장 정도 넘어갈 때면은 이렇게 눈이 풀리는 것처럼 멍하게 집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 우뇌가 열려져서 우뇌 기능에 발현이 되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포토카피 능력이라든지 고소감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억지로 시켜보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면서 아이의 우뇌 우위의 시기를 저절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레인나우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바로 이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 브레인나우에서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허명이 우뇌 자극 활성화 장치 및 그 방법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 이미지가 그려진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다음은 다음은 일러스트가 반영된 이 문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바탕색을 뺀 문자, 그 다음은 색글자, 그 다음이 먹글자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단계별로 아이가 점차 단순화시킨 그 패턴 카드를 보게 되면 어느 날 아이가 이 먹글자만 보고도 amulus라고 글자를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의 목적은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단순히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러스트 이미지부터 패턴화 시켜서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운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런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브레인나우에 없는 정보를 습득을 했을 때도 아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순간 기억 이미지로 원활하게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인나우에서는 가장 추천해드리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한자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언어는 이 영어나 한글 같은 경우는 문자의 기호로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가 한글 같은 경우는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운해 우위의 사고를 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는 이 문자가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영어나 한글이 더 빨리 습득이 되기도 하고 이미지화해서 보는 눈의 그 정보 습득의 기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언어인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한자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문해력이 많은 문제점을 또 낳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빠른 시기에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 오히려 어휘력이 너무 부족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언어의 80% 이상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이 한자의 속뜻을 알게 되면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 해석을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울학이라는 걸 배웠다면 배울학에 있는 속뜻을 알게 되면 배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가 들어가는 학교, 학생 이런 것들의 뜻을 아이가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 속뜻을 알게 되면 왜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어휘력이 그리고 문자의 뜻을 알 수 있는 인지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3종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는 저희 브레인나우만의 고유한 특허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뇌과학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뇌파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최대 3배 높은 운해 활성화 지수의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웩슬러 검사를 아실까요? 보통은 이 지능 검사를 30개월부터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30개월에 웩슬러 검사를 받은 아이가 저희 브레인나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후에 48개월 정도 2년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면 굉장히 높은 지수가 반영이 된 거를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8세 때 다시 한번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인 8세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면 48개월에 나온 그 검사의 수치와 크게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 운의 우위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운의 그릇을 폭넓게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굉장히 빨리 접하기도 하고 영어 유치원을 빠르게 이제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근데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 사이드월드라는 이 단어를 무조건 외우고 쓰고 테스트를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익힐 수가 있어야 다음 리딩 그리고 스피킹까지도 원활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드월드를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단순 암기만을 위해서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한 흥미는 당연하게 잃게 될 거고요.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오히려 가지고 브레인 나우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종종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브레인 나우 프로그램 안에는 이 에드워드 도치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이드 월스 220단어를 아이들이 패턴 인지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사이드 월스 노출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제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의 우회 사고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습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어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뇌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센터에는 부모님들께서 주 1, 2회 정도 방문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브레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는 하루에 10분씩 200일 그리고 한글은 15분씩 160일의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보여주시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99%는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영상의 노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로운 부분으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브레인 나우의 이 피트니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패턴 카드 뒤에 챈트가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데일리 루틴으로 아침에 한글 10분 그리고 오후에 영어 10분 그리고 저녁에 한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아웃풋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저희가 LMS 기능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AI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학습 형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영유아 시기이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교구 교자재가 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됐을 때 오히려 학습의 기대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수업을 직접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 주차마다 커리큘럼에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전에 미리 그 아이들의 개인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교구와 교자재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컨텐츠를 이용한 그 컨텐츠를 이용한 아웃풋 정도만 해주시고 센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 브레인나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구는 가정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오히려 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개인별 발달 수준에 따라서 아웃풋의 기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국어가 바탕인 기관이에요. 모국어가 바탕인 곳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대부분 학습식 영유를 많이 가는데 5세 때부터 파닉스를 배우고 6세 정도가 되면 이미 챕터북을 읽는 영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해력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영어도 어렵고 한글도 어렵고 그때 이제 언어 혼란기를 또 겪는 아이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모국어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영어를 균형적으로 또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유를 입학하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한글떼기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한글떼기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읽기 독립이 되고 나면 영유를 갔을 때도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영어를 받아들이고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한글떼기 가장 주의사항은 절대로 학습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놀이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글은 프로세스 아트라고 해서 미술과 접목한 한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시간에는 매 타임마다 커리큘럼에 따라 저희가 다양한 미술 기법으로 미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미술학원을 더 보내야 되시거나 그렇지 않아도 미술까지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글은 처음 통문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낱글자 그리고 문장 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소분리는 5세 이후에 자녀가 발달이 되는 그 시기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한글 파닉스라고 해서 음가로 아이들이 글을 익혀요. 그래서 통문자, 낱글자를 진행을 하면서 보시면 기억은 그그그그, 아는 아아아아, 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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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가, 여기에 받침이 미음 받침이 들어가면 그아 그아가가가가가 감이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기억하는 거를 그리고 소리를 듣는 걸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런 청각적인 인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 블렌딩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브레인나우가 한글 맛집이라는 그런 명칭도 얻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영어 프로그램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히 영어만 단순히 하나의 언어만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활동을 하면서는 저희가 이
갑의 교구를 접목을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칭의 개념, 또 도형의 개념, 수의 개념 이런 것들이 후에는 사고력 수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갑의 교구를 이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공간지각력, 입체 사고력과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뇌의 다양한 부분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 그 구간이 확장이 되고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어,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 스테이지 2는 조금 더 아웃풋 도출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지 2부터는 리딩과 스피킹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처음에는 앞전에 설명해 드렸던 사이드 월즈와 패턴 카드를 아이들이 바로 보고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파닉스의 원리를 아이들이 인지하면서 어휘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떼기를 할 때 이 간판에서 글자를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글자의 구조의 개념을 익히게 된 것처럼 파닉스를 배우기 전에도 이런 과정들이 같이 선행이 되면 영어에 훨씬 더 익숙해지고 파닉스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은 1단계는 이 정도 확장을 해주면서 뮤지컬 스토리 이 정도 확장을 해주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죠. 그래서 브로드웨이 잉글리시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은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3년 동안 제작을 해서 완성이 된 교재고요. 굉장히 교재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그 성우들 또한 브로드웨이 성우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엠마 역할을 맡으신 분이 메리 포핀스의 주인공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고, 아빠의 역할을 맡으신 분 같은 경우는 라이온 킹의 아빠 사자 뮤지컬 배우가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한 곡을 듣게 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익었던 단어들, 그동안에 아이들이 카드로 만났던, 플래시카드로 만났던 눈에 익었던 단어들을 노래로 그리고 문장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인식이 되고요.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어주면 무슨 단어인지 그림을 보고도 아이가 어떤 단어인지를 인지하고 디테일하게 무슨 단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에 보시면 페퍼피그나 슈퍼 심플송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찾아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본 어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아지고 영상물도 훨씬 더 재미있게 노출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한자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익히고 배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림,
불과하게 아이들은 한자를 익히게 되고 그게 바로 운의 미라클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나우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한 아웃풋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2년 동안 이 과정을 밟게 되면 후에 부모님들께서 기대하는 아웃풋 도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